저번 미얀마 대표부 영상을 봤었는데 네. 그쪽에서 보니까 대표부 영상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네. 너무 독재를 경험하고 있는 미얀마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되게 위대하다고 표현하고 되게 좀 좋은 평가를 하고 있던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평가 자체가 사실 미얀마 상황이랑 안 맞고 독재자를 미워한다는 게 좀 위대하다 한다는 게 좀 이렇게 안 맞는 그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이렇게 미얀마를 평가하는 이유가 질문을 좀 간결하게 해주세요. 지 엄청 길어.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저번에 영상에서 정확하게 조마 대표가 뭐라고 했냐. 위대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그렇지 위대하다. 근데 이제 저도 놀랬죠. 위대하다는 표현을 쓰니까. 근데 이제 그 조마 대표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외에 나가면 깜짝 놀랄 사실이 있어요. 필리핀, 베트남 나가면 그분들 한국 대통령 누군 줄 알까요? 맞춰보세요. 모르죠. 문재인 대통령은 몰라도 네, 박정희는 안다는 거예요. 이미 8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40년이 흘렀죠. 근데 한국 하면 동남아에서는 무조건 박정희. 그러니까 그분들 생각은 아마 이런 것 같아요. 똑같이 독재를 겪었는데 필리핀 마르코스,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미얀마 같은 군부 정권, 걔들은 경제 발전을 못하고 우리는 경제 발전을 하고 박정희 대통령 재임 기간 62년부터 80년까지 무려 GDP가 19배 증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제발 우리도 피 흘렸는데 우리가 잘 살았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가끔 저는 이제 근데 요거는 참 그들이 부러워해요. 근데 이제 뭐 질문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정희에 대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저희 나라에서도 아직까지 박정희 대통령이 논란이 있죠. 제 3회 대통령인 것처럼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 같이 포함해가지고 추종한 세력들이 아직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추종이라고 생각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별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건데 자기가 정치적으로 진보적 스탠스를 취하고 있으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보수적 스탠스를 취한 사람들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럼 제가 질문자님께 묻겠습니다. 자, 일도 양단으로 좋냐 나쁘냐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공과가 있지만 공이냐 과냐 하나를 집어라. 참 어려운 질문인데 자, 아이던 놉니다. 어려운 질문이 아니라 네. 질문이 잘못된 네. 거죠. 질문이 잘못된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는 그 사람의 다양한 사회적 지위, 집에서는 가장으로서이지, 회사에서는 상사로서이지, 친구들 만날 때는 친구로서 선배로서이지, 후배로서이지 다양한 지위가 있기 때문에 다면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진보적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합리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보수지만 건전한 보수인 분들은 공도 있고 가도 있다. 이걸 동시에 평가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즉 다면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참 놀라운 게 정말 그냥 여행차 필리핀 이런 데 가면 정말 다들 박정희를 합니다. 그분들은 박정희 같은 대통령이었으면 하는 거죠. 제가 그런다는 게 아니고 저도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나라 조국을 산업화한 그 공은 있지만 또 유신헌법을 만들어서 장기 집권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사법살인하고 외국에서 유학 갔던 학생들을 간첩단 만들고 풍랑에 휩쓸려서 배가 북으로 넘어갔는데 일가족을 간첩단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공과 가가 동시에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어서 그러면 제가 듣기로 알기로는 이렇게 저개발 저희 나라 마찬가지였지만 저개발 도상국가들이 만불 이상의 어떤 국민소득이 돼야지만이 민주주의를 할 수 있다 그런 소리가 들었었는데 사실 동남 같은 경우는 다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미얀마 마찬가지고 우리 다른 국가들을 봤을 때 그런 국가들이 좀 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게 이제 민주주의 만불론이라는 이론인데 그게 처음에 우리나라에 회자가 된 게 물론 그 전에도 있었지만 널리 알려진 게 영화입니다. 영화. 영화였나? 네. 노무현 대통령을 소재로 한 영화 있죠? 이름 맞춰주세요. 저 얼마 전에 나온 영화인데. 네. 송강호 주연이죠? 그러니까 1987 아니?
기억이 안 나는데. 변호인이죠, 변호인. 변호인에서 송광호가 이제 변호사 역할을 할 때 류수영이 의뢰인이 민주주의 만불론을 얘기합니다. 민주주의가 만불이 안 됐을 때는 그 나라는 민주주의를 하기 어렵다. 근데 일면 타다가인데 그게 뭐냐? 독재 정권의 정당한 논리로 독재 정권들이 쓴다는 거죠. 우리는 못 산다. 못 사는 나라는 민주주의를 할 수가 없다. 민주주의는 만불이 돼야 할 수 있는 거다. 우리가 2,000불, 3,000불인데 어떻게 민주주의를 할 수 있냐라고 하면서 독재 정권을 정당하고 그런 논리가 동남아에도 퍼졌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박정희 대통령이 장기 집권하고 독재했던 것은 그런 면에서 타당하다. 라고 하는 독재 정권의 군부 독재 정권, 그냥 국민 독재 정권의 정당한 논리로 사용된다는 게 큰 위험인데 일면 타당한 건 뭐냐? 지금 쿠데타가 만약 군사 쿠데타 일어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성공할까요? 선거가 어렵죠. 어렵죠.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일단 뭐 국민들 자체가 받아들이지 않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이라든가 서방 국가들과 같은 국가들이 서방 필요 없습니다. 박정희 쿠데타하고 전두환 쿠데타 할 때 다 미국이 승리를 얻었어요. 미국이 다 승리를 얻었어요. 미국도 미국은 쿠데타가 뭐건 친미면 오케이. 중국은 친중이면 오케이거든요. 그거는 서방세계 그건 잘못된 거고. 국민소득이 10,000불이 넘었다는 거는 산업화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 사회가. 즉 1차 산업, 농업, 임업, 어업, 목축업에서 2차 산업, 제조업이나 3차 산업, 서비스업이 발달했다는 뜻이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 사회 세력이 다원화됐다는 거죠. 권력이 분점됐다. 다원화됐다. 우리로 치면 민노총도 있고 한국노총도 있고 경실련도 있고 참여연대도 있고 야당도 활발하고 공공운수노조도 있고 정교조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색들이 다원화됐기 때문에 쉽게 어느 특정 세력이 하기는 어렵다. 근데 국민소득이 10,000불 이하인 국가에서는 그 사회가 산업화가 안 됐기 때문에 특정한 조직들이 없어요. 사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은 군부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군부 쿠데타가 잘 일어나는 거고 걔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그걸 견제할 만한 사회 세력이 없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저개발 국가에서 자주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고 우리도 그랬고. 근데 이제 걔들은 10,000불 이하인 곳에서는 민주주의가 할래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쿠데타를 일으킨 거고 우리의 독재가 정당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정당한 논리로 사용되지만 이런 타당한 면도 있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모두 다 빚이 있으면 그늘이 있고 여기가 여러 가지 페이스가 있기 때문에 빚이 있으면 갚아야지. 무슨 빚이 있으면 그늘이 있습니까? 러시안 캐시 갚아. 그렇죠. 그리고 이어서 그러면 네. 그러면 아까 민주주의 이렇게 동남아 국가 민주주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민주주의가 원래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는데, 그렇다 지금 훈련에 미얀마 같은 이야기했었는데, 미얀마 같은 이야기했었는데, 미얀마 같은 경우에 지금 피를 먹고 이렇게 있는데, 미얀마에서 이렇게 지금 미얀마 사람들 뱀파이어입니까? 근데 이게 미얀마에서 이렇게 좀 민주주의가 예전에 한번 물어본 질문이지만 가능성 있을까요? 피를 흘려야 한다. 제가 하나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이런 말이 있죠. 그렇죠. 그거 누가 한 말일까요? 처음에 또 영화 대사 같은데. 영화 대사 아니고 미국 대통령입니다. 그런가요? 토마토에서 한자만 달라요. 누굴까요? 토마토하고 한자만 달라. 토머스 제퍼슨? 그렇죠. 3대 대통령. 이분이 자유의 나무는 애국자와 독재자의 피로 거듭난다. 이런 표현을 썼죠. 영어로 물론. 거기서 이제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이렇게 했고, 김대중 대통령이 너무나 많이 강조했었고, 저의 존경하는 대통령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딱 3분을 존경합니다. 당군, 김구, 김대중. 저는 연관성 영화 같은데. 정말 그 요새 보수 일베들 김구 선생님 폄하하고 이승만 찬양하고 정말. 근데 토머스 제퍼슨 3대 대통령이 고말하고 고개 회자가 됐는데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잖아요. 쿠데타가 58년에 일어나서 장기 집권을 하다가 2011년쯤에 헌법을 개정해서 권력을 넘겨줬는데 다시 쿠데타가 일어났죠. 작년 2월 1일 날. 그렇죠. 그게 당시에 쿠데타 정부, 군사 정부가 물러설 때 민중들의 수많은 피를 흘리고 그 민중 봉기나 시위대나 국민들의 성숙한 국민의식을 물러난 게 아니라 미국의 압박과 서방 세계의 경제 제재로 물러났거든. 결국 미얀마의 피를 안 먹고
암살 수치여사의 정부가 탄생했기 때문에 기반이 취약한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미얀마가 이번에 정말 민주주의 정권, 어떤 군부 세력, 어떤 사회 질서도 흔들리지 않는 정권을 만들려면 더 많은 피를 흘려야 됩니다. 아시죠? 더 많이 죽어야 되고, 더 많이 고문당해야 되고, 더 많이 체포 감금돼야 되고, 더 많이 재판에서 그렇죠. 사형 선고를 받고, 그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아름다운 정권을, 민주주의 정권을 이루어야 탄탄하게 오래 가는 거고, 더 이상 군부가 쉽게 바로하지 못한다. 그렇죠. 네, 그래서 80년 피를 먹고 자라는 게 맞는데, 피를 안 먹고 앙산수치 여사의 정권이, 물론 그 전에 투쟁이 있긴 했지만 궁극적으로 그 피해 대가로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반이 취약해서 무너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 그렇군요. 그리고 또 잠깐 생각난 질문이 어제 영상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영상을 봤었는데 네. 거기 그때 질문자가 질문 하나 빼먹은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아니, 마지막에 질문자가 하셨는데 제가 편집했습니다. 그러셨나요? 네. 근데 그 전에도 또 하나 있었었는데 네. 그 러시아가 지금 네. 가스 성원관 시설을 네, 네, 네. 미국을 매개철해가지고 네. 지금 유럽이라던가 좀 저희 이제 가끔 협박하죠. 협박하고 있죠. 지금도 지금 그 가스 공급 안 해줘가지고 유럽에 난방비가 올라가서 뭐저 카자흐스탄인가 이쪽도 데모가 카자흐스탄. 네, 여러 가지 막 문제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러시아가 이 가스를 가지고 무기를 무기화하죠. 무기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이제 그거 알아야 일이 있어. 네. 그 뭐냐면은 가스관이 어디를 통과하냐? 우크라이나를 통과해요. 유럽 가는 가스관이. 근데 우크라이나가 돈이 없으니까 그 우리 그 절도단이 기름 지나가는 소유가 파이프 연결해서 빼먹잖아요. 그렇죠. 우크라이나가 가스를 빼먹었어요. 중간에. 네. 그래가지고 빼먹었지? 그러니까 안 빼먹었다 해서 가스관 잠그고 이런 일도 있었는데, 물론 이제 그거와 별개로 유럽하고 정치적인 트러블이 있을 때마다 가스 문제로 뭐 위협을 하고 했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하도 많이 빼먹으니까 영국이나 프랑스로 직접 직통 가스관을 북해로 연결했어요. 북해에 가스관을 2개나 완공했습니다. 아직 사용은 안 하고 있지만 완공을 했어요. 우크라이나 하도 많이 빼먹었어. 그러니까 러시아 뭐라 하지 말라고. 우크라이나가 빼먹었다고. 지금도 이렇게 러시아를 두둔하고 있는데 네. 제가 어저께 질문했었는데 그걸 뭐또 말하세요. 또 편집할게요. 또 편집하면 돼. 편하게 말하세요. 또 편집하겠습니다. 이렇게 두드러운 거 보시면 거의 지금 요새 그 대표님께서 러시아 미녀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러시아 미녀 때문에 러시아를 두드러고 있는 거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러시아 미녀한테 네. 제가 뭘 어쩌려고요? 그러니까 뭐 러시아 미녀를 만나기 위해서 러시아를 공부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고 러시아 우미의 자부터 현경 까크바스딜라 시도트 리비시 델라츠 에따 오비 부채 세스토 바바츠. 어이가 없습니다. 이건 또 편집입니다. 알고 계세요? 말이 된 소리를 질문하셔야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